중국의 종교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타 종교에까지 통제가 가해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 예장개혁과 교단 통합을 이룬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 교단은 통합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국교회의 화합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공연 문화에 익숙한 다음 세대에게 뮤지컬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의 회복을 돕는 영적 지침서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중국의 종교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중국 전역에서 900여 개의 교회 십자가가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독교뿐 아니라 타 종교에까지 통제가 가해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를 급습한 경찰 병력이 예배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합니다. 경찰의 횡포에 성도들도 강력하게 맞서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중국에서 교회를 통제하고 종교 활동을 막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등에 따르면 중국은 교회에 십자가를 달지 못하게 하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원저우를 포함해 동부 저장성을 중심으로 올해에만 중국 전역에서 900여 개의 십자가가 철거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예배 시작 전에 중국 공산당에 충성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서 번역에도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선교사 1,000명 이상이 추방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지금 요번하고 중국에서 하는 게 사태가 다른 게 예전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적발된다 그러죠. 예전과 다르게 한 지역에서 선교사들 싹 불러갖고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을 강화한 거예요. 새로운 법들도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 중국은 기독교를 넘어 타 종교까지 전방위적으로 종교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과 카자크족 이슬람 교도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수용소를 운용하는 등 이슬람교에 대해 강도 높게 탄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선 서방 세력이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종교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중국 당국의 행보에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중국의 종교 탄압에 대해서 행사도 많이 하고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고 이거를 내가 알고 있고 살피고 있고 내가 앞으로도 계속 볼 것이다라고 지금 중국 정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중국의 종교 탄압 정책을 막아설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예장개혁과 교단 통합을 이룬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예장개혁 출신인 소강성 목사가 교단 총회장으로 선출돼 그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양 교단은 통합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국교회의 화합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예장개혁과 교단 통합을 이룬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는 총회장 소강성 목사의 설교를 시작으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직전 총회장이었던 김종준 목사를 비롯해 문체부 장관 박양호 장로 등 정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예장 합동과 개혁은 1979년 분열됐다가 2005년 26년 만에 다시 합쳐졌습니다. 기념사를 전한 김종준 전 총회장은 교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동안의 분열과 갈등을 넘어 성장해 올 수 있었다면서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합동교단 총회 헌법과 결의에 따라 하나의 총회를 이루는데 우리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합동은 성령의 하나 되계신 은혜였다는 사실에 그 진정성을 믿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개혁 출신인 소강성 목사가 처음으로 총회장으로 선출된 해이기도 해 의미가 더욱 남달랐습니다. 교단은 개혁 출신 첫 총회장 선출로 교단 합동의 진정한 마침표를 찍었다며 이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회장 소강성 목사는 15년 전 하나됨의 저력으로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갈 것을 다짐하며 분열된 국론과 코로나로 상처받은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앞장서잔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교단 주도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분열된 국론과 코로나로 상처받은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한민국을 화합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영적 동력의 자리가 되는 이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교단 통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대상으로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의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요즘 공연 예술계를 보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작품들이 흥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적인 성공도 좋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을 담은 착한 공연을 선보이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박은결 기자의 보도입니다. 뮤지컬 가방 들어주는 아이의 한 장면입니다. 고정욱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 가방 들어주는 아이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로 서구라는 아이가 몸이 불편한 영택이의 가방을 들어주면서 서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라는 성경적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구성됐습니다. 작품들을 통해서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임을 깨닫고 또 그다음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2017년 회사 설립 이후 무대에 올린 작품은 총 3가지. 가방 들어주는 아이와 스쿨 오브 더 워, 나무늘보 릴렉스입니다. 현재는 성경 속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공연과 어린이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각각의 작품에 복음의 메시지인 사랑과 성경적 가치관을 담았다며 이런 공연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연을 보고 관객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가서 사회에서 좀 변화된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문화 공연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1인 공연 기획자로 대본부터 음악, 무대 조명 등을 책임지고 있는 조 대표는 최근 코로나19로 예정된 공연이 줄줄이 취소됐다면서도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연들을 제작해 많은 관객들을 찾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해외 선교가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현지 선교사들이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회복 프로그램이 국내에 첫 도입됐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의 영적 회복을 돕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위기관리재단과 한국트라우마 힐링 사역원이 함께 마련한 트라우마 힐링 프로그램은 지난 20년간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나 재해, 사고 생존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후유증을 치유하는 것으로 이날 국내에도 첫 소개가 됐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상당 부분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하고 트라우마에 대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을 넘어서서란 소책자에 담긴 트라우마 힐링 프로그램은 재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성경에 근거한 묵상으로 영적 회복을 돕습니다. 지인이나 소그룹과 함께 나누면 도움이 된다고 주최 측은 조언합니다. 이날 참석한 선교사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묵상한 성경 구절을 조별로 나누고 발표도 하면서 자신만의 회복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방수영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스트레스나 염려를 잘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정신적인 고통을 말로 털어놓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소송비 67억 7천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 기소됐습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유 본부장은 통상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로 25년간 두드러진 경력을 쌓았다며 WTO를 효과적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금 WTO와 국제통상은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실전 경험이 있는 진짜 전문가가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내 유명 클럽들이 31일 헬로윈데이가 끼어있는 주말에 일제히 휴업합니다. 업소들이 헬로윈 대목을 포기한 것은 서울시가 해당 기간 핵심 방역 수칙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현장에서 즉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행정 조치를 고시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시는 29일부터 4일간 클럽과 감성주점에 전담 책임관리 공무원을 업소당 2명씩 상주시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 받은 이른바 성접대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이 67조 원에 육박하면서 분기 실적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이 66조 9,600억 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종전분기 최고치인 2017년 65조 9,800억 원을 1조 원 가까이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펜트업 수요 덕에 모바일과 TV 가전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 덕분에 반도체 부문도 선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밤사이 지표면이 열어 29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이하로 떨어지고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은 영하권으로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의 경우 올해 가을 들어 가장 낮은 2.2도를 나타내며 첫 얼음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열흘 빠릅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 23일에서 26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이 54%의 지지율로 42%를 기록한 트럼프를 1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 후보를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선거 당일 투표율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의 친선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중국 건국 71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우리는 조선 동지들과 함께 전통적인 북중 친선의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키며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마련해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이 장기 내전에 시달린 예멘 남부에서 어린이 약 10만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예멘 남부에서 영양실조 환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은 5세 미만 어린이 5명 중 1명이 급성 영양실조 상태로 치료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세 미만인 어린이 중 최소 9만 8천 명이 극심한 급성 영양실조에 대한 긴급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내전 탓에 예멘 국민의 거의 80%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요 신흥국 가운데 올해 재정 상황이 가장 나쁠 것 같은 국가에 브라질이 꼽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브라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급속도로 늘었으며 이에 따른 공공부채 규모가 주요 신흥국 평균의 거의 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의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부채 총액 비율이 올해 100%를 넘고 최소한 오는 2025년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9월 초 방콕 본사 건물에 비행기 객실을 닮은 레스토랑을 열어 화제를 모았던 타이항공이 이번에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타이항공은 최근 SNS를 통해 재활용한 가방을 만들어 판매한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폐기된 구명조끼와 비상 착륙 시 사용하는 슬라이드 래프트를 이용해 만든 가방입니다. 타이항공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2만여 명인 전체 직원의 30%가량이 해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타이항공의 이 같은 행보는 채권단의 자구 노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터대학교가 최근 경일대, 대구한의대, 호서대 등 권역별 6개 대학과 클라우드형 비교과 컨소시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체결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체결식은 권역별 여러 대학이 연계하여 클라우드형 비교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대학의 우수 비교과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공유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ABC마트와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ABC마트 매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신발을 지원해 정서적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지하는 한 점, 한 걸음 사업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ABC마트는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빙플러스에 자사제품 4억 원 상당의 신발 2만 족을 기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최지혜, 최지원, 조문한 학생이 제1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영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시와 유사한 무력 충돌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도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습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팀은 우승팀 특전으로 내년 3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천 은파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아 소아암 하나의 치료비 후원금을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 은파교회에서 진행한 전달식에서 김정두 담임 목사는 과천 은파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구원의 공동체요 믿음의 집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가며 사회성화 운동을 실천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중국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탄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습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TV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에 새롭게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곽영혜님 외 66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굿TV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